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인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탄핵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비상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해 국군 통솔 의무를 위반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당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발표가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비롯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2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헌재의 인용 선고와 동시에 종료되면서 군 통수권을 상실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지휘관 방, 그리고 해외 공관 등에 걸려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은 떼어지고 있습니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박탈됩니다. 우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됩니다.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격의 기념사업, 교통과 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와 같은 지원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곧바로 비우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을 하느라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내란 외의 다른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최재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계엄은 온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곧장 헌법상 권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선포 2시간 38분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 발부됐고 체포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관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좌절됐습니다. 1월 7일 발부받은 두 번째 영장으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들어가.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했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3월 7일 법조계도 언론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시민의 광장은 찬탄 반탄으로 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윤석열이 파면한다! 탄핵 기각! 정치 기각! 헌재 구인 체제 완성의 마지막 퍼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치권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가 되는 2025년 4월 4일 사건 번호 2024 헌납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